안녕하세요. 5번째 강의죠. 벌써 이제 3주차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아니 오늘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챕터 4장을 끝내고 이제 5장으로 이번 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고 우리가 이게 그냥 여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숙지하시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코스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수업을 하게 되면 좀 분위기도 파악을 하고 서로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도 이게 분위기 파악이 좀 돼가지고 이게 뭐 속도 조절도 하고 아니면은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좀 더 어떻게 방법을 쓰기도 하고 할 텐데 이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넋놓고 있다가는 시작부터 1학년 시작부터 굉장히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학교 안 간다고 학교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지가 아니고 Q&A 섹션 있잖아요. 이 클래스에서 그 Q&A 섹션에 그러니까 아마 디폴트로 올리면은 비밀글 나하고만 얘기하게 된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면은 Q&A는 다 전체 공개로 올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내가 답변도 하고 질문한 사람만 답을 아는 게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는 꼭 전체 공개로 해주시고 수업을 시작을 하겠는데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잠깐만 리뷰를 해보면 복습을 다 할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우리가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라는 거 라그랑제의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최대나 최소값을 찾는 방법인데 아주 우아한 방법이죠.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example 1번처럼 원점으로부터 포물선까지 이렇게 생긴 y = 1-x 제곱인 포물선까지의 최소 거리는 얼마인가? 뭐 그냥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뭐 소거법 쓰고 할 수도 있지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거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펑션이 나오죠. 다른 방법은 생략하고 두 개의 펑션이 나오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와 같은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이건 거리의 제곱인데 여기서는 그런데 그냥 미니마이즈 하면 무조건 0이죠. 이 값은 최소값이 근데 제한 조건 여기는 존재를 하고 y = 1-x 제곱 요 그래프 상에 있는 점 중에 원점으로부터 최소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런 제한 조건이 들어가고 그 제한 조건을 다른 파이라는 새로운 함수가 상수라는 조건으로 다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학적으로는 뭘 푸는 거냐면은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어떤 방정식 최소 미분을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전미분도 0이고 얘의 전미분도 0이고 근데 독립적으로 0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그 두 개를 엮어서 어떻게 엮냐면은 새로운 함수 large f라는 걸 도입을 해서 여기 small f에다가 파이를 더하는데 여기 새로운 멀티플라이어 일명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이게 키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열쇠예요. 이게 열쇠란 말이에요. 솔루션으로 가는 열쇠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풀었더니 우리가 이걸 통해서 푸는 과정은
세 가지죠. 아니 뭘 구하는 거냐면 결국은 세 가지를 구해야 되죠. 요 라지 f의 x에 대한 미분도 0이고 y에 대한 편미분도 0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도 찾아야 돼요.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를 찾으면은 사실은 그 솔루션이 튀어나오게 돼요. 자, 그런 방법을 우리가 썼었고요. 자, 이제 여기 한마디로 짧게 정리한 게 이게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그젬플 2는 각자 풀어보시라고 했는데 이그젬플 1과 매우 유사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포물선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이 평면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면의 방정식은 3장에서 다시 하게 될 텐데 어떤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것만 하기는 좀 못해서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이그젬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초록색으로 그린 게 뭐냐면은 이게 뭐라고 해요? 럭비공 같이 생긴. 영어로는 엘립소이드라고 하고요. 이게 A 두 개인가 하나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두 개인가? 엘립소이드라고. 엘립스는 알죠? 엘립스는 타원이고 이걸 엘립소이드는 번역을 타원체라고 부르긴 하는데 좀 이상한 좋은 번역은 아니고요. 아무튼 럭비공 같이 생겼고요. 혹시 타원의 방정식은 알죠?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죠. 축을 그리고 타원을 그리면은 좀 내려와요. 약간 삐뚤어지긴 했지만 자, 이게 여기가 거리가 여기까지가 A고 이건 X축 여기까지가 Y고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이 뭐예요? 이게 방정식이 X제곱 나누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나누기 B제곱은 1 이거 안다고 가정하고 풀 거예요. 이거 혹시 모르면은 다시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거 간단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B가 0이면 B가 0이란 얘기는 여기 X축상에 있다는 얘기죠. B가 0일 때 X는 A가 맞죠. 그렇죠? 이걸 보면은 B가 0이면은 B가 0이 아니지. B가 0이 아니라 Y가 0. Y가 0이면은 이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가 0이면은 이 경우는 이제 Y축상에 놓여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Y가 요 점하고 요 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만족을 하고 A하고 B가 둘 다 똑같은 뭐예요? 이거 우리가 R이라고 부르면은 이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원의 방정식이죠. 이것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타원체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축이 하나 늘어난 거죠. 축이 하나 늘어나서 여기 하나 더 생긴 거고요. 이거를 Z라고 할까요? 근데 물론 이제 싹 돌리면은 여기서는 다시 이쪽 그림에서 보면 X, Y, Z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X, Y, Z 방향으로 다 축의 길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걸 각각 A, B, C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은 결국은 엘립소이드의 방정식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 다음에 Z축으로 C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C
여기는 B, 여기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게 돼가지고 equal 1. 이게 타운 엘립소이드의 방정식이에요. 타운 들어가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요거는 곁다리고 요거는 곁다리고 요거는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자, 여기서 뭐냐면은 이 안에 내접한다고 해야 되나? 내접하는 평행육면체라고.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을 3차원으로 확대한 거죠. 여기 파란색 그림 있는 거. 이 파란색 그림 있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평행육면체를 만드는 방법이 무수히 많겠죠. 그죠? 응? 뭐 얘를 내접을 해야 되면은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좁게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걸 이렇게 이걸로 해볼까요? 다른 색으로 한번 얘를 뭐 이렇게 굉장히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좀 더 두껍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림이 좀 이상하죠. 자, 근데 이 내접하는 평행육면체의 그 부피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안에 좀 가져올까요? 이거를 얘를 좀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지우면 되지. 자, 이거를 한번 이쪽 가져와서 한번 봅시다. 다른 거 지우고 얘 지우고 얘를 지우고 한번 봅시다. 얘를 지우고 한번 보면 얘까지 축까지 지울 필요는 없고, 자, 얘는 뭐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여기 x고요, 이쪽 방향으로 y이고 이쪽 방향으로 z인데, 요거에 조금 잘못 그렸어요. 조금 잘못 그린 게 여기냐면은 이 원점이 이상하게 그려졌죠. 사실은 원점이 요 정도 와 있고 원점이 이 정도에 와 있고, 그리기가 참 애매한데 자, x축만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정확히 가운데가 원점이에요. 여기 정확히 가운데가 원점이고, 여기 가운데라고 하면은 이제 x 여기도 x, 여기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y도 이제 마찬가지고 y 값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은 부피가 x 방향, 이게 x, y, z의 함수죠. 2x, x 방향으로 2x 길이가, y 방향으로 2y, z 방향으로 2z 이렇게 되죠.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이게 8배의 x, y, z,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펑션이죠. 응?
이게 우리가 앞에서 쓴 이제 fxyz f에 해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는 뭐예요? constraint는 요 xyz가 아무 값이나 갖는 게 아니라 요 xyz가 타원체의 타원체 표면의 한 점이죠, 다들. 그렇죠? 타원체 엘립소이드 표면이랑 엘립소이드의 한 점이란 말이에요. 점으로 이루어진 그 함수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요 값이죠. 요 값이 되죠. 요 값이 되고 얘가 1 상수니까. 자, 그럼 됐죠? 얘가 이제 우리가 부피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f라는 함수고 요 8 곱하기 xyz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되니까 앞에서 구했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쓰면은 이제 large f라는 함수를 역시 xyz의 함수고 변수가 3개죠. 아까는 2개까지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f 더하기 람다의 파이고 람다라고 하는 놈은 그 멀티플라이어 키가 되겠고요. f라는 함수는 우리가 구했듯이 x와 8배 xyz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놈은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이거죠. 그대로 쓰면 되죠. 자, 이제 다 됐어요. 그리고 이거의 솔루션은 이거 맥시멈 또는 미니멈은 여기서 뭐 사실은 따져보면 0인데 아무튼 맥시멈을 구하려면은 df가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얘가 0이면 되는데 전미분이 그 모든 방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이거에 x 방향에 이제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y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z 방향이 있으니까 이게 0이 되려면은 각각이 전부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각각이 전부 0이 돼야 돼요. 얘도 0, 얘도 0, 얘도 0. 아니면 왜냐하면 dx, dy, dz는 임의 값이니까 임의 값에 대해서 항상 0이 돼야 되는 조건은 이게 각각의 개수들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방정식 3개가 나오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이걸 미분을 하면 이걸 미분하면 되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여기에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냥 x만 사라지고 8배의 yz가 나오고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여기서 보면은 다른 거는 다 미분한 0이고 x에 대해서 파셜 편미분을 하면 이것만 x 제곱을 미분한 게 되죠. 2x가 나오죠. 따라서 이놈은 2 람다의 x 나누기 a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게 0이란 뜻이고 똑같은 식으로 하면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항에서 x, y, z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만 사라져서 x, z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역시 이번에는 y 제곱을 미분해서 2y가 나오고 옆에 상수들 꼭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z에 대한 미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x, y가 남고 2배의 람다의 z의 나누기 c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걸 풀면 되죠. 이걸 풀면은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방정식이 3개고 이 x, y, z를 다 구해야 되는데 람다까지 4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반드시 그 어디냐 엘립소이드 표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x, y, z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2개의 독립 변수하고 람다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방정식 3개고 우리가 모르는 게 3개이기 때문에 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퀘이션이 3개고 그 다음에 unknowns가 3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람다가 있고 그 다음에 x, y, z라고 해서 4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x, y, z가 이게 2개의 독립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x, y만 알면 z는 결정이 되거든요. 또는 y, z를 알면 x가 결정이 돼요. 아무튼 이 3개를 풀면 되는데 이거 뭐 잘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시메트릭 대칭적이죠. 수식 3개가 매우 대칭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막 그냥 대입해서 풀면은 잘 안 되고요. 이건 현명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는 왜 그렇게 풀었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 현명한 사람은 이제 안다. 1번식에다가 곱하기 x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식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합수 쓰지 말고 여기다가 곱하기 x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곱하기 y를 하고 여기 곱하기 z를 한 다음에 전부 더하는 거예요. 응? 이걸 더하고 이것도 더하고 응? 알겠죠? 자 그럼 좌변의 경우는 어떻게 돼? 좌변의 경우에는 우변은 어차피 0이니까 뭔 짓을 하더라도 좌변의 경우에는 여기다 x를 곱하고 여기다가 y를 곱하고 여기 z를 곱하고 여기도 x를 곱해서 니까 제곱이 되고 y를 곱하면 제곱이 되고 z를 곱하면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근데 여기 요 3개는 다 똑같은 항이죠. 그래서 3 곱하기 8에서 24에 x, y, z 더하기 이 람다는 묶여지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a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y 제곱 더하기 c 제곱분의 z 제곱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그냥 0이고 그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현명한 사람은 이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요 값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컨스트레인트였죠. 타원의 아니 렐립소이드 방정식의 좌변이었죠.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은 1이죠. 그래서 이게 볼 것도 없이 얘는 그냥 1이란 말이에요. 이건 1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됐네요. 따라서 이걸 이제 풀면은 다른 게 아니라 람다가 마이너스 12에 xyz 이렇게 쓰면 되죠. 람다하고 xyz가 서로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다가 1번식에 넣을까요? 요거를 1번식에 넣으면은 그 8배에 1번식에 넣으면은 뭐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8배의 yz 더하기 2배의 람다 대신에 요걸 넣는 거죠. 람다 대신에 이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x제곱 x제곱이 아니죠. x죠. x 곱하기 전이니까 원래식은 이퀄 0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그 YZ가 공통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빼도 되고요. 어차피 0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은 x제곱 이게 맞아요? 마이너스 24. 그렇지? 8 마이너스 24의 x제곱 분의 a제곱은 0이니까 이렇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그냥 83 24죠. 1 이퀄 3x제곱 나누기 a제곱. 다른 말로 하면 x가 루트 3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사실은 이 방법을 이제 2번식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방법을 쓰면은. 근데 그 수식이 완전히 굉장히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솔루션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루트 3분의 a 대신에 b. 그 다음에 역시 3번식에다 넣으면은 z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3분의 c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굳이 안 풀어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못 믿겠으면 풀어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안 풀고 알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따라서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볼륨은 8배의 x, y, z이고, 이것은 각각 8배의 x는 요걸 하나씩 곱하면 되는 거죠. 루트, 여기 이제 양수만 생각하면 되니까 루트 3분의 b, 루트 3분의 c 해갖고 이게 뭐 이게 c가 밖으로 나오죠. ABC가 참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잘못 썼는데 루트는 이제 분모에만 들어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되죠. 3 루트 3분의 8의 ABC. 알겠죠? 그쵸? 8ABC보다 뭐 작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거리가 이제 여기 좀 그림이 애매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의 루트 3배인데 뭐 B, C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점에다가 꼭지점을 놓으면 이 부피가 최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풀었죠. 잘 이제 리뷰를 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방법이고, 그다음 이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요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뒤에 몇 개를 더 풀어보세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해봐야지 이렇게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만 보고 있으면 이해가 가는 것 같아도 막상 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테니스 치는 거 보는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치면 되는구나. 막상 쳐보면 전혀 안 되죠. 그 장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직접 해봐야 되고, 이제 다음 순서는 이 다음 비디오에서 할게요.